중심 개인정보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예방중심 개인정보관리체계로의 전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 규모가 크고 회수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위반 행위는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실질적인 위험 관리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추진 방안은 3가지입니다. 먼저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비용보다 사고 후에 부담하는 비용이 더 싸다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계산이 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반복 사고에는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어 9월부터 시행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 지적하신 매출액 산정 기준의 경우 현재는 3년 평균 매출액인데 앞으로는 직전 연도 매출액하고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른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미이행이나 조사 비협조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도입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시정명령을 받은 92개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 점검을 해서 개인정보 안전 조치가 개선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보호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위험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법정 최소 기준을 넘어 선제적인 보호 조치를 하거나 실효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위험에 비례하는 예방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처리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분야는 충분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영세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서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고 특히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거나 사고 위험이 큰 분야는 정기 또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개선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 취약성이 큰 상조회사나 고객 상담센터, 민감 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결혼정보업체를 점검 중입니다. 또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에듀테크 분야도 교육부와 함께 다음 주부터 점검을 시작합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슈퍼앱 5개 기업과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3개 사업자를 사전 실태 점검해서 안전조치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개인정보 처리가 복잡해져서 서비스가 나온 뒤에는 침해를 인지하기도 막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PBD라고 하는 즉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인데요. 이 원칙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와 또 개인정보 영향 평가 제도를 개선해서 이 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부분의 역량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협조 요청드렸던 공공시스템 긴급 실태 점검이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시스템에서 10년 이상 보안 패치를 하지 않거나 모의 해킹과 같은 취약점 점검을 별도로 하지 않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전담 인력도 부족합니다.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경우는 전담 인력이 0.3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담 인력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부처, 민관 협력을 통해서 사회 전반의 보호 역량도 높여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내 정보가 털렸는데 내가 받은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는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집단소송의 도입과 더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출 사고 시에 기업과 기관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전반적인 입증 책임도 유출기관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패턴처럼 이용자를 속여서 개인정보 수정이나 동의 철회,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행태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SNS나 웹상에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신속하게 탐지, 삭제하고 유보자는 수사기관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습니다.
부처에게 요청드리는 협조사항입니다. 각 부처 매우 바쁘실 텐데요. 그래도 소관 분야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위도 점검 도구를 배포하고 각 부처에서 말씀 주시면 합동 점검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엄정한 사후 책임에 더해서 사전 예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저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각 부처청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체크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협조 요청할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가끔씩 불시 점검도 좀 하세요. 담당자가 있는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네, 네. 특히 앞으로 이게 소위 인공지능 사회로 전환이 되면 데이터 정보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그 사회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악용이 되거나 유출되거나 왜곡되거나 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 중요성을 아직 다들 체감을 잘 못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인식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네. 아직은 이제 여러 기업이나 또 기관에서도 그런 아직 인식이 좀 저조한 측면들이 위원장께서 열심히 뛰어다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메뚜기처럼 이 부처 저 부처 뛰어다니면서 체크하세요. 네, 대통령 기획처 장관입니다. 관련된 이제 인력 관련해서 지금 말씀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네. 제가 살펴봤더니 현재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이 이제 평균 그 1.9명인데 이 개인정보 보호만 전담하는 인력은 기관당 0.7명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더구나 재직 기간을 봤더니 그러니까 1년 미만이 34.2%, 2년 미만이 56.3%니까 대부분이 그냥 잠깐 근무하다 또 이동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청이 있어서 기획처도 각 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요를 좀 충분히 편성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도 적극 좀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그 데이터청도 사실은 여기 관련이 좀 있는데 데이터청 어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데이터청도 지금 이 데이터청이 지금 통계청을 이제 확대 개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통계 업무에 좀 중심이 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렇습니다. 데이터처로 만든 이유는 데이터 관리의 비중을 통계보다 더 키우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이름도 그래 바꾸고 저 부처의 위상도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데이터 관리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해야 되고 또 개인정보위원회하고 데이터처는 좀 더 다르니까 집행부서고 그 집행부서가 어떻게 다른 부처와 어떻게 협업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활용할 건지 등등도 주도해서 네. 물론 여기는 이제 주로 보안보다는 활용에 중점이 가겠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보다는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각 부처청의 데이터 개인정보 담당자와 사실은 데이터 담당은 거의 유사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현재 그 개인정보 담당하고 그리고 정보보호 담당, 즉 보안 담당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큰 조직 같은 네. 경우는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활용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 네, 그러니까. 근데 네. 그게 사실 활용과 보안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근데 각 부처청의 이 전담 인력이라고 하는 게 순환보직으로 잠깐 왔다 가고 잠깐 왔다 가고 이런 실제 일이 안 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 데이터처에서 고민을 좀 하든지 각 부처청이야 사실 온갖 일 중에 하나라서 그냥 순환보직 하다가 왔다가 그냥 업무 파악하다가 또 다른 업무로 가버리거나 승진해서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좀 해보세요. 데이터처도 하시고 이거는 행안부도 좀. 저희 행안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 관리는 각 부처에서 CDO, 네. Chief Data Officer를 각 부처의 차관이 담당. 그 차관의 사실 그게 그냥 일 하나를 더 붙여놓은 거예요.
앞으로 차관의 업무에는 이것도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 사실은 뭐 전담관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CPO 같은 경우에는 담당 인력이 부족해서요.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51개 부처 96명을 보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하고 인력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뭔 일만 생기면 자꾸 인력 증원 해가지고 전담 인력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 끝이 없고요. 기존 조직의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종 데이터 관리 책임자 CDO는 누구예요? 네, 데이터처장입니다. 데이터처장이에요? 네. 근데 데이터처장이 그 장관들보다 직급이 좀 낮다 보니까 말을 못한다는 설이 있던데.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업무는 예. 업무지.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관리하는 인력을 당연히 그 각 부처마다 그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각 부처가 소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AI 시대의 데이터는 AI용 데이터로 이전에 있던 행정자료나 정책 자료를 AI용 데이터로 전환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걸 위한 지금 선도 모델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도 모델을 하나를 잡고 그걸 각 부처에 확산시켜서 각 부처의 AI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때 그때 각 부처의 CDO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그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을 만들면 네. 곧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 총리, 사실 과기부의 이 데이터 문제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데이터가 그 AI의 핵심이고 사실 이 부분에서 데이터처럼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 쪽에서 이제 데이터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에서 이런 개인정보를 사전에 이제 점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시대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해킹도 굉장히 쉽게 하고 있고 최근에 엔트로픽의 미토스가 굉장히 어떤 공격과 방어에서 굉장히 좀 기존의 어떤 체계를 완전 무력화시킬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 예방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징벌적 과징금을 때리고 뭐 이런 저희가 기존에도 정보보호 체계가 있습니다. ISMS, IMSP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들이 이 인증 체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부가 지금은 이제 이런 관리 체계도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사전 예방 측면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이 정보보호 체계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과기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예, 하세요. 네, 저희 개인정보위와 데이터 저와 잘 협업해서 잘 이게 지금 이제 약간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측면인데 뭐 어쩔 수 없는데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건지 과기부 얘기일 것 같은데.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 통해서 지금 개보이나 그러시죠. 데이터처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논의를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너무 얘기만 하고 진척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드린 말씀인데요. 좀 더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